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에서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상황 이후 세 번째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현 코로나 상황과 이 가운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까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하루에만 26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도 오후 6시 기준으로 20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추세가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좀 빠르게 가는 것 같거든요. 어찌 예상하셨는지요? 네, 일단 예상보다 좀 추계치가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잡혔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 출입 명부 폐지라든가 이제 방역 패스 폐지, 또 이제 21시에서 22시로 영업시간 연장 이런 요인들이 좀 어떻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오미크론 전파 특성 자체가 워낙 쉽게 빠르게 전파되고 있고, 또 지금 검사할 때 이제 PCR 검사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하지 못하고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재 실제 감염 상황을 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확산세가 굉장히 빠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정점 안 온 거죠? 예, 아직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쯤 몇 명 정도 혹시 예상이 가능할까요? 네, 그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가 네. 우리가 1.0 이하면은 우리가 이제 감소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4주간 보게 되면 1.60, 1.60, 그다음에 2주 전에 1.44, 그 지난주에 한 1.46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1.44에서 조금 더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 거기서 한번 좀 정체가 있었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좀 감소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정점이 올 것 같은데 이 감염제 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 자체의 기초 감염제 생산 지수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어떤 면역력, 예방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감염을 통한 면역 획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간의 접촉이 또 얼만큼 이루어졌느냐가 이런 감염제 생산 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높아지고 사람 간의 접촉을 조금 최소화해서 접촉을 줄이게 되면 감염제 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겠고,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두기 강도에 따른 어떤 추계를 봤을 때 곡선이 좀 높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낮게 나올 것인가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점을 낮게 이번 유행의 파고를 넘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의 정부의 완화 정책 발표한 것이 조금 섣부르다, 좀 이르다라고 보세요? 네, 참 기존에 이제 22시에서 21시로 시간만 1시간 연장했는데 이것의 효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굉장히 좀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시간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일반 국민들께서 지금 느끼는 위기감, 뭐 주변에 확진자도 많고 결근자도 많고 또 아이들 학교 가면서 집단 가족 감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사적 모임 하자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연장했을 때 얼만큼 사적 모임이 늘어날 것인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효과 자체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얼마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줄 것인가 그것도 이제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지금 추계로 봤을 때 한 10% 이내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추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질병청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키스트와 공동으로 좀 추계를 해가지고 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한번 추계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10%가 더 증가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누적 확진자를 한 일주일 동안 한 60만 명 정도가 더 생긴다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치명률, 사망률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은 중환자 수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이상, 그리고 사망자도 한 400명 이상 추가적으로 일주일 동안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은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예방접종을 높이고 치료제를 조기에 투약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진료하고 이런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도 말씀처럼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감당 여력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자체로 인한 어떤 환자 수, 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 또 뭐 소아라든지 분만,
또 투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특수병동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여력이 일단 보건당국에서 밝히기로는 아직 여력이 있다. 50%니까 대응 여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정도는 좀 주변에서 느끼기에는 좀 다른 온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고 싶어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쉽게 검사가 어렵다든지 또 어디가 아파서 진료를 보러 가야 될 때 특히 이제 열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된다든지 하는 혼란이 굉장히 있고 또 주변에서도 이제 직장에서 또 이게 결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아이들이 또 확진되면서 또 아이들을 검사하러 다니신 것도 굉장히 고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하시는 온도가 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아직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다라는 것을 조금 좀 온도 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의료 현장에서도 지금 중환자 중등증 병상 같은 것들이 물론 이제 중등증 병상은 여유가 있는데 이제 특수한 환경에 있는 분들 그 투석이 갑자기 필요하시다든지 또 아니면 혼자서 거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누가 좀 도와드려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쉽게 입원 병상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 의료 상황이 이제 혼란스럽고 또 밤마다 이제 119 구급대가 이제 격리 병상 응급실을 찾는 것이 아직도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조금 더 대응 역량을 키워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오미크론 특성상 재택 치료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위험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을 나눴지만 지금 60세 이상 확진자만 20만 명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굉장히 관리해야 될 재택치료 환자 수도 굉장히 상당히 우리가 한계를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혼선 속에서 일단 내일부터 거리두기 시간 제한이 11시까지 1시간이 완화되는데 사전투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들도 투표를 하러 가잖아요, 내일. 그때 또 그 현장에서의 감염 우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응 체계가 잘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일단 차라리 확진만 되신 분들은 따로 우리가 분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9일과 달리 6시 이전에 도착하신 분까지만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6시 이전에는 일반 확진자가 아닌 분들이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확진되지 않은 감염자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표장 내에서 충분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거리두기나 동선이 잘 구분된 투표장도 있지만은 때로는 조금 좀 그런 것이 잘 정비가 안 된 투표장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투표장의 환경, 특히 환기라든지 동선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PCR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내일 투표를 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PCR 검사가 나오지 않으면은 일반 투표 시간에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PCR 검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족 중에 밀접 접촉자도 있고 증상이 있고 그러면은 확진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철저한 주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확진 판정을 받고 3월 9일 날 6시 이후에 투표를 하신다든지 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는데 원칙적으로는 PCR 검사가 나오지 않으면 6시 이전에 투표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국민들의 높은 도덕성에 좀 맡겨보고 기대를 당부를 해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